에서 오늘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진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에 우리 사회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6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에 일반 학부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636만 원이었습니다. 670만 원에도 우리 사회가 반값 등록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은 25개 로스쿨이 2015년 등록금이 연평균 1,569만 원입니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로스쿨 등록금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8.8%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학부과정은 인상률이 0.5%였습니다. 국공립 로스쿨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인상률이 4.9%였는데 학부 등록금은 오히려 4.5% 인하됐습니다. 장학금 지급률을 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에 47%였는데 2014년도 1학기에 36.6%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가계곤란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곤란 장학금을만 산정을 한다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가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 서울대 로스쿨이 2012년도에 전체 장학금 지급률이 27.2%였는데 이 중에서 가계곤란 장학금은 12.7%에 불과해서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31.9%가 전체 장학금이었는데 가계곤란 장학금은 11%였습니다. 이렇게 등록금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장학금 지급률은 낮아지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장학금 지급률 36.6%를 반영을 하더라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995만 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연평균 670만 원의 등록금에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그 비율은 2012년도 기준으로 23.1%에 해당하는 1386명이 1인당 622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부생 1인당 학자금 34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로스쿨이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문호를 더욱더 넓힐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이유를 보면은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국공립 로스쿨 적자가 약 348억에서 383억입니다. 그리고 사립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797억에서 884억입니다. 국공립 로스쿨의 적자를 합치면 매년 1,2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어떻게 떼우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344억의 국고 전입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로스쿨에. 사립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전입금 및 기부금이 약 947억 원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지출의 43.5%가 인건비 지출입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로스쿨 수익과 지출 현황을 밝혀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로스쿨 협의회에서 직접 공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교수님들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분들이 18개 로스쿨 교수 629명 중 22.9%에 하는 144명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감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로스쿨에서는 등록금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장학금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가 로스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서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등록금을 낮추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모 로스쿨에서 장학금 비율을 75%에서 40%로 현저히 낮췄으나 교육부가 거기에 대해서 결국 솜방망이 제재밖에 못했고 심지어는 장학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걸 허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교육부의 의 계획을 미행한 로스쿨에 대해서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심지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모집정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서 등록금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장학금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교육부도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64페이지 보면은 로스쿨의 본고장 미국의 예를 드러났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56개 행정구역, 자치령까지 포함입니다. 56개 행정구역 중에서 38개 행정구역이 로스쿨, 인가 로스쿨 이외의 비인가 로스쿨을 나와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오로지 로스쿨, 인가 로스쿨만 나와야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곳은 18개에 불과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으로 인가 로스쿨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곳인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심지어는 아예 베이비바, 일본의 예비 시험에 해당하는 베이비바 제도도 없애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최종적으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인증되는 것인데 값비싼 인가 로스쿨을 못 나가고 비인가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에게 별도로 베이비바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 끝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주의회 의원인 길버트 안토니 세딜로라는 의원은 베이비바 제도가 차별적이라고 해서 베이비바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일종의 우리의 사시존치 법안과 비슷한데 이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고른 지지를 받아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다만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사시존치를 주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시낭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률이 3%라는 게 그 주된 근거인데 2015년도 서울시 공무원 합격률이 1.7%였습니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 합격률이 1.2%였습니다. 3%의 사법시험 합격률 때문에 사법시험이 폐지되어야 한다면은 공무원 시험 그리고 국가공무원 시험 모두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등록금은 고정비용이지만 사법시험 수험 비용은 가변 비용입니다. 변호사 시험의 경우에는 3년 등록금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14년도에 사법시험 응시자가 4,600명이었습니다. 2015년도 사법시험 응시자가 3,930명이었습니다. 이 4천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로스쿨에 장학금 있는 거 몰라서 지금까지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로스쿨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법시험에 아직도 응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비용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판넬로 준비를 했습니다. 천도종 황인태 교수가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은 국민소득을 10분위로 나눠서 현재 로스쿨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70%가 지금 진입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 30%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응시 횟수를 2회나 3회로 제한한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하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의 90%가 법조계 진입이 가능하다고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사법시험 존치 측과 폐지 측의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사실 다른 논의를 하는 겁니다. 로스쿨 측에서는 이 하위 10%를 지금 로스쿨의 특별전형 제도로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측에서 존치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하위 10% 얘기가 아니라 이 중간 부분 하위 10%를 제외한 이 중간에 60%가 지금 로스쿨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60%를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에 있어서 특별전형 지금 6.1%에 불과해서 사실 하위 10%도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지금 2분위 이하, 최하위 2분위 이하는 보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전형이 강화된 로스쿨 제도, 변호사 시험으로 최하위 10%를 보장을 하고 나머지 60%를 사법시험으로 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를 합치면은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법조계 진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논의는 로스쿨 측에서는 최하위 계층을 두고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법시험 존치 측에서는 이 중간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제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 아니라 두 제도를 합쳐서 모든 계층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법시험 존치 측의 주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로스쿨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다만 특별 전형 부분 하위 10%는 현재 6.1%에서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졸 출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졸 출신 비율이 약 16,000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문대 출신 같은 경우에는 444만 명입니다. 합치면 약 2천만 명에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로스쿨 제도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이 2천만 명은 아예 법조인이 될 길이 없습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법시험도 최근에는 고졸 출신들이 극히 미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아예 봉쇄되는 것과 미미하지만 제도적으로 그 가능성을 보장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고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사법시험만 운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스쿨 제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룬 사법개혁의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으로 보장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때문에 로스쿨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로스쿨이 흔들린다면은 그거는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고 로스쿨 쪽에서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가 부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법시험이 존치됨으로써 오히려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사법시험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입을 보장하고 그리고 학부의 다양성이라던가 전공의 다양성은 로스쿨로 보장을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법조계에 진입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더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법시험 존치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이익을 보고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전에 하셨던 95만 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연평균 670만 원의 등록금에도 반값 등록금 공약이 나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로스쿨 학생들이 지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데 그 비율은 2012년도 기준으로 23.1%에 해당하는 1,386명이 1인당 622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부생 1인당 학자금 340만 원의 2배에 가까운 비율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앞으로 로스쿨이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을 문호를 더욱더 넓힐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이유를 보면은 2011년부터 2013년 동안 국공립 로스쿨 적자가 약 348억에서 383억입니다. 그리고 사립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797억에서 884억입니다. 국공립 로스쿨의 적자를 합치면 매년 1,2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어떻게 때우고 있냐면은 지금 현재 344억의 국고 전입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로스쿨에. 사립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재단 전입금 및 기부금이 약 947억 원이 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지출의 43.5%가 인건비 지출입니다. 59페이지의 보항에서 오늘 진술을 하기 위해서 출석을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로스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미리 말씀드리고 진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2012년도에 우리 사회는 반값 등록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이 67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에 일반 학부 대학 연평균 등록금이 636만 원이었습니다. 670만 원에도 우리 사회가 반값 등록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은 25개 로스쿨이 2015년 등록금이 연평균 1,569만 원입니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로스쿨 등록금은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 8.8%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학부과정은 인상률이 0.5%였습니다. 국공립 로스쿨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인상률이 4.9%였는데 학부 등록금은 오히려 4.5% 인하됐습니다. 장학금 지급률을 보겠습니다.
장학금 지급률은 2009년에 47%였는데 2014년도 1학기에 36.6%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가계곤란 장학금뿐만이 아니라 성적 우수 장학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계곤란 장학금을만 산정을 한다면 그 비율은 현저히 낮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가 자료가 제출이 됐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은 서울대 로스쿨이 2012년도에 전체 장학금 지급률이 27.2%였는데 이 중에서 가계곤란 장학금은 12.7%에 불과해서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도 31.9%가 전체 장학금이었는데 가계곤란 장학금은 11%였습니다. 이렇게 등록금이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고 장학금 지급률은 낮아지다 보니까는 학생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장학금 지급률 36.6%를 반영을 하더라도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